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창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나무 바닥부터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내려오면 공포 영화 찍는 거죠. 아니면 그냥 줄기초만 있고 그냥 흙이죠. 그래서 이게 통풍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거죠.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시간이죠. 그제 한번 가서 잘 수 있는 시간. 항상 왜 전세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집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잘 수 있냐, 자보고 싶다. 한번 가서 보고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여기 있어. 에어비앤비에 제가 집을 소개합니다. 집을 소개하면 한번 가서 자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서 한 달 동안 내가 살아봤더니, 이현우 소장이 말이 맞네.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단점이 있네. 그걸 겪고 집을 짓는 게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요? 미국 노스밴드라는 저기 있어요. 저 시애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1박에 38만 원. 저렴합니다. 노스밴드의 농장에 있는 뭐 이런 집이죠. 주차장에 있는 주인집이 있고요.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는 거야. 그거를 이 건물주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베란다가 숲의 전망이 아주 좋다. 그래서 보시면 3박 4일 하시면 170만 원. 뭐가 이렇게 40만 원 꼴이네요. 거기에 청소비, 그다음에 수수료, 세금이 또 있네요. 그래서 170만 원. 후기는 좋네요. 그래서 여기 시애틀에 이렇게 한참 이제 계곡을 올라가죠. 여기 바다죠. 시애틀에서 한참 계곡을 올라가면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우와. 이 산이래. 이 산 이름이 사자래요. 사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털 같은 거죠. 털 이렇게 하죠. 여기 집들이 장난 아니죠. 이런 데 살고 싶네요, 진짜. 평점도 좋아요. 평점도 멋지네요. 뭐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요 집입니다. 요 집. 여기 주인집이야. 여기 주인집 옆에 있고 농구대도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와서 주차하고 계단으로 약간 반층 올라가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가 있고 1층에 방 하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2층은 그 다락방 같은 뭐 매장이라고 그러죠. 매달아 있는 공간. 여기 뚫려 있어.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4개인데 침대 2개가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집주인이 여기 살아. 집주인이 여기 큰 집에 살고요. 이 정도는 살아야죠. 미국 주택인데.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숲을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후정인 거죠. D후정이 있습니다. 이건 차고야. 차고가 있고 여기가 방 하나, 위에 방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뷰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층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전형적으로 그 공포 영화 보시면 지하가 있죠. 이렇게 지하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가 약간 반층이 올라와서 여기 창문이 있는 거죠. 창문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를 만들 거냐? 지하를 만들면 기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창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나무 바닥부터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내려오면 공포 영화 찍는 거죠. 아니면 그냥 줄기초만 있고 그냥 흙이죠. 그래서 이게 통풍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가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기초로 집을 짓는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차고인데 차고문이 높아. 왜냐면 큰 차들이 워낙 많습니다. 버스도 있으니까 그 층고가 높은 차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차고에서도 집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반층 올라오는 거죠. 반층 올라서 옆으로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멍하고 그런 거죠. 테라스하고 이런 어우 이제 뒤에 후정이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계곡에서 보면 이런 집인 거죠. 다음이 나무로 이것도 괜찮은데 나무로 프레임하고 철망으로 하는 이렇게 생각. 요 오늘 요 기초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기초. 미국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단독택은 모든 기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줄기초를 하는 거죠. 아니면 지하를 만들든지. 그래서 창고를 만들는. 그러니까 안에 흙입니다. 흙이죠. 그러니까 기초를 할 거냐. 근데 이 기초를 시멘트 블럭으로도 많이 합니다. 시멘트 블럭으로 기초를 어느 정도 동결 심도까지 내린 거죠. 그리고 그냥 흙이야. 근데 여기다가 나무 바닥부터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바닥을 올린 거죠.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야. 그래야지 배관을 놓죠. 배관을 놓으면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배관을 수리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맞아요. 이 구조가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게 틀렸다고. 온통 기초라고 그러죠. 온통 기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배관이 다 묻힌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교체가 불가능하다. 수리가 안 된다. 이거 혹시 막혀서 문제가 생기면 다 깐다. 다 까야 됩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이게 맞냐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콘크리트 기초가 어쨌든 바닥에서 흙과 수분이 있단 말이야. 비가 오면 여기는 항상 흙이 있잖아. 물이 있잖아. 이 습기를 콘크리트는 뭘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젖어요. 이 습기가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 기초가 또 겨울은 얼는 거 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찬 기운이 자꾸 올라오죠. 이거를 어떻게 이 콘크리트 기초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이슈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기초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단열을 하냐 어떻게 하냐 이 바닥을 어떻게 하냐 뭐 비닐을 까냐 잡석을 까냐 온 난리라고. 뭐가 정답이냐고에 대한 온 난리.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마. 안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이거 배관은 어떡하냐고. 여기다 나무를 올리는 거잖아요. 나무 바닥부터 시작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소장님 그럼 이건 어떡하나요? 이거는 나무 바닥인데 그럼 단열은 여기에 단열재를 넣잖아. 벽에도 단열재를 넣고 천장에도 단열재를 넣잖아요. 이렇게 지붕 구조가 나무 구조가 벽 지붕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에 기초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게 말뚝이냐, 기초냐, 줄기초냐 똑같은 얘기라고. 단열재는 어떻게 한다? 요 안에 다 넣잖아. 바닥도 완벽하게 단열재로 감싸라. 구조를. 그렇다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바람이 분다. 물이 흐른다. 안에 들어가서 수리도 한다. 교체도 한다. 그러면 이 집이 몇 년 간다? 100년 가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30년 뒤에 어떻게 하냐고. 설비 전기를 어떻게 하냐고. 전기도 바닥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서 이 습기 이 냉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하냐. 단열재를 밑에 깔아야 되냐 단열재를 위에 깔아야 되냐. 맨날 싸워.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요. 제발 좀. 결론은 뭐다? 띄운다. 우리는 목주택으로 집을 짓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고가 높다. 올라가서 차고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겠죠. 여기는 이제 포치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 포치가 좀 넓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들어오면 현관에서 들어오죠. 현관에 들어오면 뭐가 있다? 주방이 있다. 이거 되게 어색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주방이 보여? 아니 심지어는 요 면이 보여? 나쁘지 않다니까. 뭐가 나쁘나? 주방문, 현관문을 열 때 항상 거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주방이 보여야 된다. 왜? 집이 많잖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주방이 들어와야지. 차고 문을 열고 요 문을 들어갔더니 딱 열면 뭐가 나온다? 주방이 나온다. 모든 동선은 주방으로 연결이 된다. 요 계단 밑에 문이 있어요. 차고 문 열고 나오면 주방으로 들어온다. 주방으로 들어온다. 왜? 주방이 이쁘지 않나요? 주방을 아주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잖아. 막 아일랜드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이쁘게 만드는데 이걸 숨겨.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LDK인 거죠. LDK. 들어오면 거실이 저쪽에 있고 주방이 메인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는 거죠. 저 차고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요 올라가면 이제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방이 두 개. 이거는 벽을 해서 막아서 문을 달아도 돼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니까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방 두 개, 침실이 네 개입니다. 이 집이. 방 하나 어디 있나요? 침대 두 개 있는 방이 어디 있나요? 여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열면 여기 아까 그 덧문이 있어요. 덧문 이렇게 쭉 열리는 거죠. 열면 2층 침대가 숨어 있는 거죠. 처음에 지을 때는 여기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설계자가 빼먹었나 봐. 아니 이거 누웠는데 보이고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슬라이딩 문이죠. 이걸 바닥에 이제 레일을 달 거냐, 위아래로 레일을 달 거냐, 일반적인 옛날 방식 문이고 아니면 걸죠. 위에 겁니다. 걸어서 위에 걸려서 다니는 그런 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벽 속으로 들어갈 거냐, 근데 나중에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레일을 달아서 매단 걸 이렇게 쭉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뭔가를 큰 창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창을 이렇게 내는 게 맞냐는 거죠. 아니 그 뷰가 좋은데 왜 큰 창을 냅니까? 큰 창을 내야죠. 왜? 항상 뭐가 있다? 열고 나가서 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이 너무 커서 실내 그 공간이 다 보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창을 작게 양쪽에 두 개 내고 그냥 나가서 봐라. 그 다음에 가운데는 벽난로를 놨어요. 벽난로가 이거 재밌습니다. 벽난로가 외부가 보여. 이 벽난로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합니다. 외부에서 하면 양쪽에 난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벽난로를 하고 싶어. 벽난로 하는데 실내에 놓으면 이 재랑 이런 것들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그러면 바깥에서 할 수 있게. 근데 열은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에도 이 불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스입니다. 가스 뭐 기름 다 나옵니다. 요거는 전기식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벽난로죠. 가짜. 연출하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진정한 벽난로 하겠다. 그러면 외부에 놓고 앞뒤로 유리가 있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불을 지피면 되죠. 외부에서 정리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방이 있고 안에 미국의 전형적인 단독주택에서 우리가 항상 배울 거 뭐다? 화장실을 방처럼 꾸민다. 그래서 이거는 도배지입니다. 도배지고 타일마이보다 하고 완벽한 턱이 필요하다. 이 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수 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턱을 만들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넘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왜 불편하냐? 안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샤워 부스로 아예 샤워 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나왔을 때는 물론 바닥에 타일을 하든 방수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습기를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뽀송뽀송한 화장실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샤워 공간을 완벽하게 물 공간을 여기만 써라가 맞다.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한다? 그냥 방처럼 써라.
룸을 만든다는 건 아닌데 방처럼 써라. 그래서 이거는 건식용으로 쓰는 건식 화장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걸 막아서 이 안에서 뭔가를 끝장을 봐야 된다고. 이걸 자꾸 샤워하고 물 튀고 뭐 좋습니까? 시간으로 전기 계속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방수의 전쟁, 이 타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그래서 여기는 타일을 아예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2층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미국 주택인 거죠. 30평입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22평, 2층은 아까 8평.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의 럭셔리합니다. 안방에 2층에 여기 2층이죠? 2층에 여기인데 이 화장실이 럭셔리한 거죠. 전형적인 그냥 방 안에 욕조를 놓는 거죠. 욕조. 뭐 미국이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시면 그냥 방에 그냥 이렇게 욕조 갖다 놓잖아요. 욕조 갖다 놓으면 물 받아서 놓고 거의 목욕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방처럼 써라. 이거 소장님 여기는 탈 다 붙였네요. 디자인. 방에 방처럼 써라. 근데 디자인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도배하셔도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의 개념. 어떻게 보면 목욕도 하나의 나는 중요한 방의 개념이니까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반신욕 있잖아요. 뭐 1시간도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책도 보겠다. 그래서 방의 개념으로 자꾸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단독 시장에서 전 국민이 단독에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독 주택을 짓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일본도 선진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점이 뭐, 왜 얘네들이 이렇게 살까? 왜 화장실을 왜 이렇게 할까? 방수기 시설이 없을까요? 이게 편하다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슬리퍼를 신는다. 항상 양말이 젖는다. 항상 발이 젖는다. 그래서 화장실이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난방을 틀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왜 그러냐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 디자인 1.8, 편리성 1.8, 가성비 1.6, 에너지 효율은 1.6, 아이디어는 1.7에서 8.4. 오늘 배울 거 많았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화장실, 미국에 있는 화장실은 왜 그렇게 하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고 기본적으로 착오가 필요하지 않냐.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클 필요가 없는데 테라스, 마당, 어떻게 보면 기초 문제, 그 다음에 차고 겸 창고가 하나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미국의 전원적인 게스트 하우스에서 이 집은 가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요 에어비앤비 주소도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한번 가서 자 보시고 화장실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런 게 있구나. 와 이거 30평 방 2개 거실 주방인데 괜찮네. 요거를 지어주세요. 설계해주세요.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